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신임 국무위원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연설을 했는데요.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러 단상에 오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야유를 퍼붓고 일제히 의자를 뒤로 돌려 앉으며 조국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연설 내용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야유와 고성이 오가며 이중인격자 들어가라라는 외침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대정부질입니까? 아니면 대조국질입니까? 이들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한심한 작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정치는 어쩔 수 없는 진영 간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싸움입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이든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겠죠.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린 동네 꼬마끼리의 싸움에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꼭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서로 존중하고 지켰던 거죠. 대략 이런 겁니다. 아무리 질 것 같아도 급소는 때리지 않는다. 코피를 흘리면 닦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울면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돌아서 있을 때는 때리지 않는다. 동네 꼬마들끼리 싸울 때도 이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로 국회에서 정치한다는 분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동네 꼬마들보다도 못한 기본 예의도 못 갖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언제까지 확인도 안 된 의혹만 가지고 집단 이지매를 계속해야 합니까? 이쯤 되면 이건 폭력입니다. 그렇게 조국이 무섭습니까? 이후 국회 대정부 질의는 조국 장관 두 번째 청문회가 되고 마는데요. 쏟아진 인신공격과 망신주기, 인격을 모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듯 떠들어대며 또 의혹을 부풀리고 피의자로 호칭하며 누가 잘하나, 누가 조국을 더 잘 때리나를 경쟁했는데요. 질의를 끝내고 내려오는 한국당 의원에게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박수와 칭찬, 그리고 격려가 쏟아졌는데요. 한방 잘 먹였다,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볼상 사나웠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도 오래가진 않을 테니 말입니다. 대정부 질의의 최고의 압권은 검찰과 커넥션을 커밍아웃하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의 통화를 폭로하며 조국 장관을 공격했던 주광덕 의원이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찰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어떻게 인간이 통화한 사실을 저토록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일 법무부의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준 겁니다. 사실 확인 결과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국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아내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옆에 있던 수사팀장을 바꿔줬던 것 뿐인 거죠. 아내가 몹시 걱정됐던 조국 장관은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니 잘 챙겨달라고 말했던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마치 조국 장관이 수사에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이걸 빌미로 장관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도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나빴을 때도 그 지지도가 한국당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아직도 한국당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발목 잡기, 국회 파행, 거친 정부의 공격에 국민들은 신물이 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대응해서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국 장관의 전화가 아무리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을 때 검찰은 수사팀이 실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조국 장관의 전화가 실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한국당은 이런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 탄핵은 또 정쟁을 위한 조국 장관 공격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조국을 사퇴시키려 할까요? 우선 검찰 권력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 정황이 말해주듯 두 집단은 서로의 이익을 공생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언제든 검찰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고 검찰은 정치권의 입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거죠. 한 예로 검찰의 공수처 도입은 검찰에게는 큰 위협인 겁니다. 또한 현재 법무부 13개 국장 중에 12개의 국장이 모두 검사인데요. 그렇게 검찰은 현재까지 법무부를 장악해온 거죠. 예산 편성과 인사권까지 휘두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으로 법무부 장악이 다 날아갈 판인데다가 독점 기소권까지 잃게 되니 이들이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답은 조국의 사퇴일 겁니다. 없는 죄라도 만들어 씌워서라도 그를 막아야만 합니다. 설령 그게 나중에 잘못된 기소라고 밝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옷을 벗게 돼도 말입니다. 이건 흡사 검찰의 가미가제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F킬러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F킬러를 발견한 모기. 그러나 일반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졌는지 물에 빠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죠. 공수처. 예. 예. 자유한국당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을 사찰할 거라고. 정확한 얘기죠, 뭐. 정확하니. 아니, 그 동네에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